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스에듀 수학학원 원장 송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2차 설명회 때 이제 저희 학원 수학과 관련돼서 이제 예비고일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하고 저희 학원 예비고일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당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고스에듀 이제 검색하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6차 설명회 때 다시 한번 이제 수학 대표님 나오셔서 강좌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2차 설명회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특히나 이제 보인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보인고 수학이 기타 다른 학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보인고등학교 수학 학년별 교육과정입니다. 제가 2차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년별 교육과정이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인고등학교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학년별 교육과정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1학년 때는 1년 동안 이제 수학 한 과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2학년 때는 일단은 필수 과목으로는 1학기 때는 수학원, 2학기 때는 수학2 이렇게 공부를 하고 특히나 2학년 선택 과목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과 계열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기하라는 한 과목을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문과 계열에 진학할 학생들은 1학기 때 수학 과제 탐구, 2학기 때 경제 수학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과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상 100% 기하를 선택하게끔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웬만하면 기하를 이제 통해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해라. 왜냐하면 기타 다른 선택 과목들, 진로 선택 과목들보다 내신 대비가 한결 수월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문과 계열에 진학할 학생들이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요. 뭐 그렇겠죠. 그럼 문과 관련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과목들이 뭐 기타 국어 과목들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1학기 때 공부하는 이제 수학 과제 탐구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말로 걸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학기 때 선택하는 저 경제 수학의 경우에는 실제로 서울 상위권 이제 상경 계열을 진학하려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급적이면은 좀 듣는 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보인고 입시 설명회를 다 다녀오셨겠지만 보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와 좀 달리 재수생과 현역들에 대한 입시 비율이 거의 5대5에 가까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름대로 보인고등학교가 그 선택 과목을 통해서 세부 특기 사항들을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잘 작성을 해주신다는 의미이고 특히나 이제 문과의 경우에는 저 경제 수학을 가지고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그 3학년 때 하는 고급 수학을 가지고 실제로 세부 특기 사항들을 조금 작성을 해주시려는 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문과 계열 학과를 진학할 예정이긴 하지만 수학을 나름대로 즐겨 한다라고 한다면 저 2학기 때 하는 경제 수학 정도는 분명히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해서 내신 대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 검은색 아직 3학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검은색의 내용들은 모두 다 선택 과목들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의지로 이제 선택을 하는 과목들이어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어머님들도 2학년 때는 경제 수학, 3학년 1학기 때 이과 학생들은 고급 수학 정도를 선택을 좀 해볼까?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들이 상대평가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과목들이 아닙니다. 저희 학원에서 전부 다 내신 대비를 봐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교육과정으로는 다음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3학년 때는 이과 계열
학생들은 미적분이라는 일반 선택 과목을, 그 다음에 문과 계열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일반 선택 과목을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두 개의 과목들은 모두 1년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과목이지만 실제로 2학기 때는 수능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과목 모두 1학기 때 1년 과정에 대한 시험을 한 학기 두 번의 시험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의 경우에는 그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미리미리 공부를 1회 정도는 좀 하는 것이 좋겠지만 특히나 이제 미적분의 경우에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고 내신 대비를 한다? 글쎄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결국에 3학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을 내신 대비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이, 그럼 2학년 여름방학 때 미적분을 1차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그 전에 수학원 수학2에 대한 내용이 미리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1학년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 라는 내용들을 제가 2차 설명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6차 설명회 때도 다시 한번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뭐 오늘은 입시 설명회가 아니고 보잉고 수학 관련돼서 얘기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회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필수 과목은 한 학기 동안 저렇게 두 개의 과목을 각각 선택해서 시험을 볼 것이고 3학년 선택 과목은 특히 이과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세부 특기 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보잉고등학교가 고급수학과 심화수학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들이 보잉고의 학년별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교육과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는 이제 보잉고등학교 수학 내신 시험, 그 수학 내신 시험이 과연 뭐길래 그렇냐, 뭐길래 보잉고 수학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랄까 더 자극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네, 이 정도로만 썼습니다. 말씀드리면 할만하다. 더 이상 극악의 예전에 이야기했던 보잉고 수학 시험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 이 점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방이동 이 송파 지역에 와서 8년째 보잉고등학교 학생들을 맡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요 방이동에 오기 전에 이제 목동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동에도 양정구라는 자사고가 있는데 그 시험 양정구의 수학 시험도 나름 난이도도 높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목동에서 일할 때 그 양정구 시험 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 송파구로 넘어오면서 보잉고등학교가 있더라. 그래서 보잉고등학교 시험지를 봤는데 정말 8년 전에는 이걸 과연 학생들이 할 수 있었나? 이거 과연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건가? 라고 불리우는 시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한 3년, 4년 전부터 해서 분명히 그 시험의 난도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올해 작년 뭐 이렇게 시험지를 좀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잉고 수학 내신 시험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보잉고등학교 수학 시험 범위입니다. 제가 2차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각각의 시험들의 시험 범위가 보잉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작성되어 있는 시험 범위는 올해의 시험 범위이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내년에도 이 시험 범위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됩니다. 좀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재작년 시험 범위가 다르고 작년 시험 범위가 다르고 올해 시험 범위가 달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왜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보잉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최경호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서 이제 마스크 이렇게 드리면서 저희하고 홍보물 이렇게 드리면서 어쩌다가 이제 보잉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앞에서 계시더라고요. 설명회 어머님들 오시는 거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저 수학 선생인데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시험 범위만이라도 이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계속 간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앞에 두 번의 시험들이 시험 범위가 달랐던 이유를 그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3년 전 시험부터 이제 교과 과정이 개편된 시험지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2차 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과목으로 학생들을 4번으로 쪼개서 시험을 보려다 보니 어떤 것이 좋은지 앞에서는 약간의 시험을 했던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는 요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 2차 방정식부터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사이에 있는 복소수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시험을 누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을 한 1년과 2년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공부를 시키는 건지 좋은지에 대해서 한 1, 2년 정도 이제 경험치가 쌓였고 실제로 이번 시험들이 기존에 봤던 시험들보다는 훨씬 더 점수적으로 그 분포 상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내년에도 이 시험 범위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보인고등학교 수학시험 분석입니다. 어떤 내용을 분석한다기보다는 그런 문항들의 차이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19년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5점 만점, 2000년도에는 70점 만점,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점 만점이에요.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의 시험이 아닙니다. 보인고는. 그래서 이것을 모르시고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와서 첫 시험 보고 와서 이제 엄마가 이제 물어보시겠죠. 몇 점 맞았니? 65점이요. 이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학원으로 전화를 오십니다. 이제 그만 다니겠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100점 만점이 아닌 75점, 70점, 80점 이렇게 점수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항수의 경우에는 제가 3개의 파트로 나눴는데요. 앞에 적혀 있는 게 객관식, 두 번째 게 단답형, 세 번째 게 서술형입니다.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그럼 보이시죠? 어떤 게? 2019년도와 2020년도는 뭐가 없죠? 단답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단답형이 2문제, 서술형이 2문제. 그럼 결국 이 단답형이 뭔가 학생들의 성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객관식으로 출제됐을 때보다 단답형으로 출제됐을 때의 심리적 부담이 큰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단답형 1학년에 이 총 6문제의 단답형이 나온 거죠. 요 6문제의 단답형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17문제 객관식, 2문제 단답형, 2문제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과의 좀 차이를 좀 놓고 보시면요. 작년에는 정말로 코로나 영향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항수도 전체 합해서 17문제밖에 안 됐죠. 객관식 14문제, 서술형 3문제. 그리고 그 난이도도 서술형 3문제 모두 다 포함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고 대표님 반과 저희 반 모두 이제 학생들이 100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맞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쉽게 한 개 틀린 학생이 3등급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보인고 시험 문제가 20문제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시험이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이 추가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술형 2문제로 그 등급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고 이 서술형 2문제, 서술형 3문제에 대해서 배점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시험지도 이제 드렸지만 서술형 3문제 시절에서는 6점, 7점, 8점 또는 6점, 9점, 9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술형 2문제로 달라졌고 문항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술형 점수는 8점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서술형 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점수 분포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 제가 이제 자료 준비를 하면서 올해 특히나 굉장히 유의미했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50분인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는 1시간이었습니다. 시험 시간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시험 시간은 기본적으로 50분이고 20문제 이내로 출제가 되며 단답형이 추가가 되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시험 난도 분석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가장 궁금하신 내용들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점수 주는 문제는 4문제 이내입니다. 이 4문제라는 그 수치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굉장히 그 양이 적은 편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험지도 보여드렸지만 첫 페이지에는 통상 6문제의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지 첫 페이지는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저 4문제 중에서 3문제는 객관식, 1문제는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첫 페이지에 6문제 중 3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나름대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옆에 페이지에 그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 3문제는 이게 과연 앞장에 있는 문제가 맞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았고 첫 시험을 봤는데 맨 첫 페이지에 오른쪽 3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타 학교에 비해. 분명히 까다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아직 시험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한번 이거 풀어볼래? 우리 한번 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 하고 보시면 분명히 그 차이를 학생들도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그럼 저 4문제를 제외한 그 이상의 난이도 중으로 제가 썼는데요. 난이도 중의 경우에는 분명히 타 학교에 비해 그 계산량이 분명히 많습니다. 계산량이 많다는 건 우리 학생들이 쉽게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그래도 수학 원정도까지 선행을 했는데 계산 나 이거 뭔지 알아요, 엄마.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저 계산량이 많은 문제들로 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따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제가 시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 계산량 연습들을 내가 선행이 잘 진행됐던 친구든 그렇지 않은 친구든지 간에 분명히 연습을 해줘야만 기본 등급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지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의 경우에는 타 학교에 비해 계산량은 분명히 많은 정도이지만 뭔가 난이도 중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교재에서 나온다든가 뭐 특히나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형 문제집 안에서 난이도 중까지는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어떤 특정 교재에 몰두해서 거기에 올인 전략은 별로 좋지 아니하다. 난이도 중까지는 특이점 없음. 계산 연습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난이도 상, 결국에 이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저 난이도 상, 평균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객관식 한 문제에서 2문제, 서술형으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이렇게 3문제 정도의 문제들로 결국에는 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관식의 경우에는 사실 변별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유는 그 계산량도 많고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 당일날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약간의 찍기 싸움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객관식 마지막 문제보다는 서술형 저 한두 문제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인고 1학년 내신 그런데 이게 2, 3학년들은 또 시험 경향이 또 다릅니다. 1학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들에 대한 시험 난도 분석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끝나고 기말고사 시험이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이번 주 한 금요일쯤 해서 그 2020년도 1학기 중간고사라고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아직 이제 학교 홈페이지 그 로그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요거 꼭 풀어보시면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일단은 첫 번째로 가늠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얘가 그래서 잘 되고 있나?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조금 판단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 볼 때 갖고 오시면 제가 직접 그 시험지,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성적표를 가지고 한번 상담을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요.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하시든 하시지 않든 제가 직접 전부 다 상담을 드릴 겁니다. 성적표 발송도 다 드릴 거고요. 그래서 꼭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는 기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되게 원론적인 얘기밖에 제가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번 설명회 준비하면서 매년 설명회 준비하면서 그 차이들 그리고 준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학교 부교재와 외부 교재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학교 부교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교재다라고 쓰는 교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학년의 경우에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특정 교재를 선정해서 이걸로 공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방과후 수업 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작년 2학기와 올해부터 해서 1학년의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안의 내용들은 모두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여기 이제 뭐 특정 교재를 써놨는데 저 교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방과후 교재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저 교재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린트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추가 공부를 시키고 있다. 그럼 저게 과연 유의미한가?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좀 별로죠? 그러면 이걸 하면 저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1, 2학년 내신 시험지 모두 제가 분석 자료들을 전부 다 이제 블로그에 앞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그 문항들이 결코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들로 나오는 판세가 많이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난이도 하, 난이도 중의 경우에는 굳이 저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지 않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어떤 시중에 있는 교재나 각각의 학원들에서 나와 있는 내신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연습이 가능한 수준이니 어떤 문제들을 풀지 않고 저런 기출문제지만 주구장창 푼다. 요거는 조금 비추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학교 부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교재라고 적어놨는데요. 역시나 저 외부 교재도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외부 교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걸 적어놨냐? 내신고쟁이, 코드M 절대등급이라는 저 두 권의 교재가 올해는 제외하고 작년, 재작년까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고 이유는 저 안에서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저 두 권의 교재에서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보인고 1학년 이번 시험 있잖아요. 이번 시험의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완성에서 나왔습니다. 고3 수능 완성? 그거는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즉 현재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닌데 무슨 수능 완성? 예전에는 현재 1학년 때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능 출제 범위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의 수능 완성. 그 시절의 수능 완성의 연습 문제가 이번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출문제집, 외부 교재 너무
한 권의 교재만 고집해서 풀 필요는 없다.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 교재를 풀어서 거기서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지. 아, 역시 나의 분석이 맞았어.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킬러 문제들의 내용들이 다르고 매 시험마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을 현혹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특정 교재를 조금 한 권의 교재만 푸시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다. 생각보다 세 번째로는 EBS 교재를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많이 선호하십니다. 보잉고 선생님들이요. 여기서 선호라고 하는 것은 시험지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전과 달리 예전에 제가 이제 8년 전 말씀을 드렸지만 일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 등과 같이 흔히 얘기했던 그런 심화 문제집들 있잖아요. 분명히 예전에는 저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최소한 최근 3개년 내의 1학년 시험에 대해서는 저기서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르죠. 이 영상을 보시고 보잉고 선생님이 그래? 제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너 한번 잘 됐다. 해서 이제 또 내실지를 모르겠지만 최소한 3년치의 1학년 시험지에 대해서는 저기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와 외부 교재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시험 전략과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저희 반 대표님 반 그리고 기타 다른 선생님들 모두 계속해서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보잉고 학생들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만 적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신속 정확한 문제풀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보잉고등학교도 보잉고등학교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중학교 때에 비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시험을 보고 그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시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에는 20문제라는 그 문항이 어머님들 보시기에 뭐 적당하네 라고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특히나 보잉고등학교와 같이 계산량이 많은 문제들로만 출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계산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의 신속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저것에 대한 연습을 지금 현재 예비 고1 때부터 단순히 내용을 이해시키고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에 대한 스피드 문제풀이를 반드시 진행을 1차적으로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필수 유형에 대한 완벽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80점 만점이었어요. 제 반 이제 1학년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등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 2등급이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보잉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요 8점 만점에서 1등급이 사실 1등급 컷이 몇이에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는 조금 뭐랄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매 학생들의 표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 8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한 72점 정도가 1등급 컷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물론 이건 학교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1등급은 뭐 그냥 1등급이에요. 별로 신경 쓰거나 그럴 걱정하실 것이 없는데 요 2등급부터 5등급 내지 6등급까지 이 학생들이 2등급 1등부터 5등급에서 6등급 꼴찌까지 점수 차이가 15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보잉고등학교 수학 그렇게 달라지긴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점이 이런 지점이에요. 2등급과 5등급 끝자리의 점수의 폭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가 선행도 굉장히 많이 나갔고 굉장히 잘해. 굉장히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2문제 중 마지막 한 문제 8점짜리 문제에서
어떤 이유로 1, 2점 감점을 당했다면 그건 단순히 등수에서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등급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등급이 내려가요. 이 안에 있는 점수 아이들이 굉장히 타 학교에 비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나 수학 내신 공부하면서 굉장히 좌절감에 빠지죠. 그러면 이것들을 1차적으로 보인고는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뭐 존재의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이제 보완을 해줄 수 있느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이라고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총 2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17문제에서 18문제입니다. 그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예 맞추겠지. 절대 못 맞습니다. 그것들이 정확한 그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워야만 그 17문제와 18문제를 분명히 풀어낼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 이거 너무 쉬워요. 선생님 저 이거 풀었던 유형이에요. 라고 해서 자꾸 풀지 않습니다. 계속 어떤 심화 문제를 갈구하게 되죠. 그럼 시험 못 보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수 유형들에 대한 완벽한 연습을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된다. 첫 번째는 문제풀이에 대한 정확한 연습, 두 번째는 필수 유형에 대한 연습. 자, 요 두 단계까지 넘어갔다 하면 세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것은 할 수 있는 문제 먼저 풀자. 왜? 결국 1, 2점 가지고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못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첫 시험의 경우에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1학년 보인고 학생들에게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야 일단 넘어가. 못하겠으면 제발 넘어가. 뒤에 풀 수 있는 거 있으니까 넘어가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집에서 어머님들도 하시는 말씀이실 수도 있어요. 야 모르면 일단 넘어가고 뒤에 거 풀어야지. 근데 이게 당사자는 그걸 잘 못해요. 못 넘어가죠.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에 대한 이유들을 타당성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연습을 시켜서 분명히 등급적으로는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경험치를 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제일 나중이에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완벽하게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과서를 보죠. 교과서를 공부를 하고 학교 프린트를 보죠. 그 다음에 유형서를 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해요. 요것들에 대한 완벽한 연습이 여기까지입니다.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이 친구 거의 이제 다 끝났어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이제 심화 문제집들을 보는 거고 그 심화 문제집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2014년 수능 완성 누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 약간 수집병이 있어서 그런 특정 자료들을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된 학생들에게 줘야 그 경험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고 뭐 블랙라벨을 푼다든가 뭐 1등급 수학을 푼다든가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인고등학교 수학시험지, 수학시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타학교와 차별화되는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드린 시험지를 가지고 직접 자녀분들을 풀려보시는 것이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학원 들러주셔서 상담 요청을 좀 주시면 제가 직접 내용적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릴 내용들은 제가 2차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저희 학원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뭐 오늘 설명회 자체는 이런 입시 설명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학원 설명에 대해서는 뒷부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경우에는 뭐 각각의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타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여름 방학 각각의 방학 때는 저희가 선행 수업을 선행 수업, 추가 수업, 특강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미리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각 학기마다는 선행을 진행하지 않고 내신 시험에만 몰두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연간 이제 사용하는 교재들 그래서 노란색으로 작성된 부분들이 저희 학원 자체 교재입니다. 저희 학원 자체 교재로 학교 내신 대비를 준비하고 이 시크릿 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방면의 그 자료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매 학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가 내신 자체 교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 방학 프로그램 그래서 정규 수업, 추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규반 수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2차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살인적인 정말 학생들이 모르는 거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개별 클리닉 그 다음에 방학 때에는 아무래도 선행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등수학 상 1학기 첫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준비가 좀 소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방학 중에 트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내신 대비를 준비를 하고 있다. 방학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시간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 학원의 경우에는 총 3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반, 2반, 3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입학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입학 테스트를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반에 배정이 되게 되면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 각각의 반에서 겨울방학 동안 진행할 내용들. 그래서 1반의 경우에는 수학 상하 그리고 수학 1, 2까지 진행을 하고요. 심화 2반 그리고 각각의 실력반에서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된다.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면 욕심이 나시죠. 나 수학 2까지 하고 싶다. 이번 겨울방학 때. 다 좋은데 그 친구가 그것을 분명히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만 수학 2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찌 보면 수학 2까지 진행하는 것이 수학 1까지 진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와 어머님들의 욕심일 수도 있다. 그 학생의 상황이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각각의 반에서 배정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1월 15일부터 개강을 하는데요. 제 1반 제가 가르치는 이제 심화 1반 그 다음에 정인영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요 실력반 월급반이에요. 다시요. 1반 송석규 2반 박모라 실력반 정인영 월금 요 3개의 반의 경우에는 현재 11월 15일 날 개강을 하게 됐을 때 12월 말까지 원장인 제가 요 3개의 반을 모두 다 지도를 합니다. 요 3개의 반을 제가 직접 지도를 해요. 이유는 요 정영 선생님 수요일 일요일 반과 신규인 선생님 목요일 일요일 반의 경우에는 현재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미 고스에듀 수학학원은 어떤 학원이고 이 학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공부가 되고 있구나를 이미 알고 있는데 새롭게 15일부터 개강되는 이 3개의 반의 경우에는 원장인 제가 직접 우리 학원은 어떤 학원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학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인지를 시켜줄 수 있도록 제가 한 달 반 동안은 제가 직접 지도를 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입학 테스트인데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학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평일 2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학원으로 전화 주셔서 언제 보겠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결정을 해주실 때 이렇게도 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총 4개의 시험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아직 선행도 안 되어 있고 해. 그러면 실력반 내 배정을 아마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학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지로만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선행을 하긴 했는데 잘했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 수학 상, 수학 하 정도까지는 한 1회 정도 했는데 이걸 심화반으로 들어가서 수학 1까지 끝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수학 상하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수학 상까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시험지를 통해서 실력반과 심화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심화 2반과 제1반 수업을 이제 수강을 어떤 걸 해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수학 상하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지 또는 수학 상부터 수학 1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지 이렇게 4가지 시험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으로 전화 주실 때 언제 갈 건데 저희 1반이나 2반으로 아마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 상하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험지를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2차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단순히 그 결과를 따라서 반을 배정하기 위해 이 시험을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입학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진학 희망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보인고등학교가 1차 지망이 되겠지만 저희 입학 시험지를 가지고 그 결과 내용을 통해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보인고 점수가 대충 어느 정도가 나올지 그걸 대충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대표님, 저 그리고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상의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성적표를 발송해 드리고 상담을 다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학 테스트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거나 하시면 이제 설명회가 종료된 뒤에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학과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